하이브는 어제 3.5% 빠졌네요. 네, 이번 주 내일이잖아요, 당장. 네, 내일인데 음.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앨범 발매 뮤비 공개가 되는데 어제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빠졌고요. 그래서 어제 박스리에서도 이제 하이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구 매니저가 해줬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리포트 한 페이지 가져왔거든요. 네. 가져왔네, 네, 진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죠. 네, 제목이 돌아온 BTS 완전체 하이브라고 해서 SK 박춘영 연구원 자료였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 계속 리포트 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만 좀 약세 흐름입니다. 26년 매출로 4.6조, 영업이 6천억대 전망해서 대부분 최근 연구원들의 추정치와 큰 차이 없고요. 3월 20일 컴백이 예고되어 있어서 글로벌 슈퍼 IP 방탄소년단의 복귀가 확정됐다. 약 2년간 공백 이후 재개가 되는 활동인 만큼 이연수의 집중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6년에는 동사의 전 사업 부분에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BTS가 돌아오기 때문에 뭐 앨범 판매량이나 뭐 음원 실적 그리고 위버스 실적 이런 게 전 사업 부분에서 좀 좋아질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앨범은 선주문 약 400만 장 반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식 발매 이후 추가 100에서 200만 장 판매를 가정할 경우 500에서 600만 장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연은 뭐 현재까지 공개된 스타디움급 투어 82회 규모고요. 360도 개방형 무대 도입을 감안했을 때 분기당 한 3천억에서 맥스로 보면 한 4천억 후반까지 매출 기여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공연 확대에 따른 MD 매출 믹스 개선 효과 역시 앞으로 동반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앨범은 선주문으로 약 400만 장 나왔는데 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세븐틴이 500만 장 이상의 선주문 그리고 초동 기준으로 500만 장 이상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BTS라면 그걸 좀 가볍게 뛰어넘는 숫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은 못 미쳤던 것 같고요. 그 아래 내용 보면 방탄소년단 공백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없었던 시기에도 다른 아이돌들을 뭐 잘 키웠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르티즈나 캐차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은 매수, TP는 4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26년은 BTS 복귀에 따른 뚜렷한 매출과 이익의 성장 구간으로 보고 있고 메가 IP 정상화랑 후배 아티스트의 성장세가 동시에 반영되는 올해가 사상 최대 매출 및 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26년 예상 EPS 만원대 전망을 했고요. 과거 BTS 활동기 평균 멀티플 47배를 적용해서 투자금 매수 TP 48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타겟이 47배 정도인데요. 대부분 연구원들이 45배 이상의 밸류를 적용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와 다른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기간이 나오잖아요. 21년 3분기부터 22년 1분기. 근데 저 당시는 BTS도 그렇고 한국 아이돌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캔슬림에서 N이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진출이 성공시 됐고 여기서 더 좋아지기는 힘들잖아요. BTS급이 뭐 여러 아이돌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가봤던 시장에 가서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 흐름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YG 주가 움직임이랑 올해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비슷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출시 일정에 따라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해 7월 달에 블랙핑크가 복귀했을 때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도 아니었고 지금 워낙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때도 반도체가 약했던 건 아닌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타 섹터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건 사실 반도체에 엮여 있는 종목들만 가잖아요. 뭐 변압기, 뭐 사실 뭐 증권주도 비슷한 흐름인 거고, 뭐 반도체 소부장, 통신 쪽도 사실
AI 쪽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약한 게 이제 뭐 화장품, 피부 미용, 엔터, 음식료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데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반도체 쪽의 이벤트가 금주에 좀 많이 끝났잖아요. 하이브의 주총, 삼성전자의 주총, 그리고 GTC, 마이크론 실적 다 나왔기 때문에 4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타 섹터로 이동될 수 있는 게 다다음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사실 하이브 미리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랐거든요. 이벤트를 앞두고. 근데 오히려 이벤트가 나오면 세론이 아니라 세린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좀 쉬고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세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이브 히스토리컬 멀티플 추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높게 갔을 때 거의 60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배 초중반, 중반 정도에 있고요. 여기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타날지는 사실 자신은 없는데 모멘텀 받아서 한 40배까지는 그래도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주가 흐름 보면. 주가 흐름 보면.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이제는 네. 뭐 이런 공연한다고 해서 그죠. 또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왔던 선수들이 예전에 2019년도에도 뭐 대북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2차 회담 때 미리 주식 사놨다가 근데 회담 하지도 않았는데 주가 먼저 빠졌잖아. 막 2, 3주 전부터 주가 확 빠지면서 결국 못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 기업 가치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 오 과장 얘기가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게 되면서 실제로 뭐 티켓 가격도 올랐을 거고 그죠. 월드 투어 하면 할수록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광화문 요거 있기 전에 일단 팔아야지. 요는 심리가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드 투어 하면서 네. 언론에 또 얘기가 되고 그게 이 하이브의 기업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회사도 보면 지금 우리 최 부사장님부터 해서 예. 그죠? 하지만 우리 오 과장 얼마나 잘해 보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 송구 왔는데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왕 박사 그 전에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몰랐지 보면. 왕이사 몰랐지. 몰랐죠. 그게 저는 하우스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이브가 저는 여기 쭉 읽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공백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 저는 이런 게 다 기업 가치라고 보거든요. 방탄소년단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쓴 거였잖아. 맞습니다. BTS 군대 가면 뭐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세븐틴, 투바투, 엔하이픈, 뭐 르세라핌 뭐 쭉 했는데 히트 시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획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인 거죠, 그죠? 그렇게 또 히트 시키면서 신인들이 잘 돼야 또 수익성도 높고.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BTS를 만들어낸 회사라는 거지. 옛날에 SM이 우리나라 엔터의 명가였다면 옛날부터 뭐 소녀시대부터 남자 그룹 저 뭐였지? 엑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도 동방신기 뭐 신화? 신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누구 있었잖아. 강타 있었다. 네. H.O.T. H.O.T? 그것도 다 SM 아니야? 맞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우리
너 고마울까? 쭉 거슬러 올라왔어요. 이 광진이 형님도 처음에 SM 소속이었어요. 네, 편지 마법의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광진이 형님이. 아, 내가 SM 때. 형님 SM이었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믿으면 요렇게 지금 이벤트에서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예요. 저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주가 안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면 그냥 저는 들고 가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정고점을 돌파할 기업인가? 정고점 돌파할 기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컬 PER 추이에 보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하고 좀 무관한 이슈들도 많아요. 보면 22년도에서 22년 10월 15일까지 22배까지 빠진 거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페드의 금리 인상 그런 거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저점을 찍을 때는 보면 24년도가 슈퍼 선거의 해거든. 글로벌하게 뭐 별의별 선거가 다 있었다. 그럴 때도 좀 영향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뭐 들고 가지 저는 해도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죠? 왜 안 올라?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